네, 2번입니다. 2번 들어갈게요. 2번 제시문 달을 활용하여 제시문 가, 바리케이트 하는 사람들과 장발장, 그리고 제시문 나, 제시문 나의 임종술 아직 확인 안 했죠? 그래서 행위를 각각 설명하고 달을 활용해서 써야 되니까 아마도 제시문 가에 있는 이 두 사람 묶었잖아요. 그죠? 묶었으니까 아마 대비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가와 나가.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 행위를 비판하래요. 그러니까 이 가에 있는 사람들은 비판의 여지가 없죠. 그죠? 우리가 읽어봐도. 그런데 임종수는 아마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여기 이제 비판이 어떤 식의 비판의 모습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다에서 비판의 논거들이 다 나오는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따로 장문을 통해서 추론해내고 비판의 논거들을 스스로 생각해서 써야 되는지 라는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예민해질 수 있는데, 세종대는 제시문에서 다 나옵니다. 제시문에 다 나오는 경향의 대학 논술 문제고,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자기가 생각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출제 경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최근 모의 논술을 통해서 파악해서 미리 예고를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 세종대는 제시문만 잘 파악하면은 비판이든 뭐든 다 할 수 있다라고 안심하고 글을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달을 먼저 읽어야 되겠죠? 우리가 해석의 기준이 되는, 비판의 기준이 되는 달을 먼저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무 기준도 없는데, 제시문 나 읽어봐야, 어쨌든 다시 읽어봐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래서 달을 먼저 읽어보시고, 그 기준으로 나를 해석하는 게 맞겠죠. 다에서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달을 읽어볼 텐데요. 소유와 존재 두 가지 삶의 양식으로 나눠서 각각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은 그것이 개인적 성격은 물론 사회적 성격의 유형 차이를 결정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중략. 우리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에 매달림으로써 안정감을 찾는다. 소유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다. 미지의 것, 불확실한 것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두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거죠. 불확실한 것, 안정감을 찾는다는 것은 이제 소유에서 나오는 거고, 불확실한 것을 추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렵기 때문에 회피하려고 한다고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소유와 존재 중에서 소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소유해야 안정감이 생긴다. 이게 지갑에 현금이 어느 정도 있어야 어딜 가든 불안하지 않다. 뭐 그런 얘기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 자, 우리는 유아일 때 자기 육체와 어머니의 품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가진 게 없다는 뜻이고, 점차로 우리는 세계를 향해 우리 자신을 서게 하고 독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 속에 자기 자리를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어머니, 아버지, 형제남매, 형제자매, 그리고 장난감을 갖게 되고, 그 후에 지식, 직업, 사회적 지위, 배우자, 자녀들을 갖게 되며, 좀 더 지나면 내생, 그죠? 이라고 할 만한 것, 즉, 무덤이죠. 매장지, 생명보험, 유언 같은 것까지도 갖게 된다. 소유하게 된다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소유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우리는 소유할 수밖에 없다. 소유의 과정, 그죠? 그런 얘기를 쓰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소유의 측면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세 번째 문단에서 소유의 안정감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에 대한 이상을 가진 사람들, 새 길을 개척하는 사람들, 전진하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을 찬양한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내용들 다 있지만은 그냥 이거 하나만 밑줄을 그었어요. 찬양한다. 신화에서는 이런 삶의 양식이 영웅을 통해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자, 무슨 말이냐? 영웅이란 자신이 가진 것, 토지, 가족, 재산 등의 토지, 가족 전부 다 그냥 재산으로 퉁치고 얽매이지 않고, 결국엔 소유물이죠. 소유물에 얽매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다. 자, 그런데 그들 역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은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모험을 감행한다. 모험. 자, 그래서 여기 나온 단어들은 나중에 답안에 쓰기 위해서 체크를 한 거고요. 뭐 다 써도 되지만 요 정도 내용이면은 소유를 우리가 대신하기에 적절한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상, 그 다음에 세길, 전진한 용기에서 결국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용기로 대체할 수 있는, 종합할 수 있는 그런 단어라서 용기를 체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용기와 함께 모험, 그죠? 감수하는 모험, 이런 단어들을 답안에 쓰면은
우리가 이제 영웅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적절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에서 안정감을 느끼는데 여기서 안주하지 않고 이것은 내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있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좀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걸 잃어버릴지라도 개의치 않고 뭔가 용기를 내본다는 거죠. 모험을 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영웅이라는 건데 쭉 중략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조심성이 많고 무언가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같지만 실상 필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은 돈, 명성, 그들의 자아 등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즉 자신의 외부의 어떤 것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소유물에 의존하고 있고 소유물은 전부 외부의 것이라는 거죠. 외부.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이게 그죠? 해석이 되죠. 의존하고 있으니까 불안정한 거죠. 외부의 것을 의존하고 있으면 외부가 바뀌면 그죠? 환경이 바뀌거나 소유물을 잃어버리거나 뭐 이런 과정을 거친다 보면 언제든지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는 거예요. 중략. 자, 소유하고 있는 것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항상 걱정하게 된다. 자, 도둑을 경제적 변화를, 혁신을, 병을, 죽음을 모두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그러나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 존재 양식이란 말이 이제 처음 나오죠. 그죠? 제일 앞에 한번 소개했다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존재 양식의 삶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르는 위험에서 오는 걱정과 불안이 없다. 왜냐하면 가진 걸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존재하는 나이며 그러니까 뭐 나를 잃어버릴 수가 없죠. 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도 나의 안정감과 주체성을 빼앗거나 위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외부의 것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유물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소유는 사용함으로써 감소되는 반면, 그죠? 아주 좋은 단어죠. 그 다음에 단어가 아니라 구절이죠. 존재는 실천함으로써 성장한다. 아주 좋죠. 좀 더 모험하고 용기를 내므로써 더 큰 용기를 그죠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성의 힘, 사랑의 힘, 예술적, 지적 창조의 힘 등 모든 기본적인 힘은 발현되는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죠 경험을 쌓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존재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영웅들을 얘기하는 거죠. 영웅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재구성을 해보면은 소유의 삶의 양식과 그 다음에 존재의 삶의 양식을 지금 밑줄 다 껐잖아요. 그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충분히 정리가 되고 이 내용 그죠? 그대로 들고 가서 우선은 제시문 가를 읽었잖아요. 그죠? 제시문 가에 나온 그죠? 두 명의 그죠? 바리케이트 안의 사람들과 그 다음에 장발장 여기 나오는 장발장 이 둘은 결국에는 존재의 양식 그죠? 존재하는 사람들이죠. 소유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재하는 사람들이고 모험하는 사람들이고 용기를 내는 사람들이고 그죠?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걸 붙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 뭐 근거를 여기서 찾아줘야 되겠죠. 여러 가지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나에서는 이제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나오겠죠. 임종술인데 이 사람이 뭘 소유를 하려고 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불안감을 느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뭐랄까 인간성을 잃어가는지 그죠? 불안한 어떤 인생의 어떤 뭐랄까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지를 잘 한번 찾아보는 의미로 해석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 줄거리예요. 전체 줄거리고 이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 전체 줄거리의 일부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전체 줄거리가 나오지가 않고 전반부 이 얘기가 시작되기 전까지의 어떤 줄거리를 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뒷얘기가 아니라 줄거리 내에 있는 내용을 상황을 이제 다시 한번 풀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줄거리를. 전체 줄거리 종술은 대처로 떠돌며 살다가 아무데나 그죠? 떠돌며 살다가 고향에 돌아와서 하는 일 없이 낚시나 하며 지내고 있었다. 자, 그런 종술에게 최 사장이 이공리 판금저수지 양어장의 감시를 맡긴다. 중략. 자, 완장을 찬 종술은 감시를 맡겨서 완장을 찬 거죠. 자, 완장을 찬 종술은 도시에서 와서 낚시질을 하던 사람에게 기합을 주기도 하고 고기를 잡던 동창 부자를 폭행하기도 한다. 이게 그죠? 그래서 완장을
완장의 힘에 빠진 종술은 읍내에 나갈 때도 완장을 두르고 활보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단순히 이제 팔뚝에 완장 하나 찼을 뿐인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황당한 일입니까, 그죠? 법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이죠. 중략. 자, 본문은 최 사장과 익삼이 종술에게 저수지 감시원을 맡을 것을 설득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나중에 뭐 기합도 주고 폭행도 하고 뭐 그러나 봐요. 시장에도 이제 완장 두르고 활보하고. 그런데 우선 이제 완장을 맡기는 그 장면을 뒤에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 읽어보기가 좀 그렇긴 한데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또 안 읽고 넘어가긴 그렇고 빠르게 갈게요. 자, 사람이 운수불길해서 잠시 잠깐 이런 총구석에 처박혀 있다고, 그 운이 안 좋아서 여기 지금 내가 처박혀 있다고 그렇게 호락호락 쉽비 보들 마시오. 그러니까 쉽게 보지 말라 하는 거죠. 에이 여보소든 저수지 감시가 뭐요? 감시가 내가 겨우 5만원짜리 꼴본 스푼스밖에 안 되는 것 같소. 그러니까 돈 그거 받고 내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이냐라는 거죠. 나 임종술이 이래봬야도 왕년에는 사장님 소리까지 들어본 사람이요. 이렇게 해서 자부심이 강하죠. 자부심인지 아니면은 이걸 뭐라고 그러죠? 자격지심인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내가 자네라면은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설득한 사람이죠. 내가 자네라면 기왕 낚시를 하는 김에 비단 잉어에다가 낚시하고 나서 잡은 물고기죠. 월급 봉투를 압량해서 그것도 받고 월급 봉투도 받고 뭐 이런 뜻이죠. 자, 한묵에 같이 낚아 올리겠네. 삽자루 들고 땅뛰기 하는 배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뭐 힘들게 그죠? 노동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소위 삼아서 감시원 완장 차고 그냥 물가로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그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갑자기 완장에 꽂힙니다. 완장요?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 완장 바로 그것이었다. 그것이 순간적으로 종술의 흥분한 머리를 무섭게 때려서 갑자기 멍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이다. 자, 팔에다 차는 그 완장 말입니까? 라고 하고 깜짝 놀라죠. 그죠? 눈이 번뜩 뜨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래서 시장 경비나 방범들의 눈에 피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목판을 들고 이 골목 저 골목 끝없이 쫓겨다니던 시절 도로교통법 위반했다 뭐다 해서 거피 타면 포장마차에 걸려오던 시비와 단속들 중략. 그러니까 이게 임종술이 도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그죠? 힘들게 살아갈 때 그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 단속을 피해 도망가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어느 시기나 다 마찬가지로 돈을 보려고 몸부림치는 그의 노력 앞에는 언제나 완장들이 도사리고 있었던 셈이다. 그죠? 옛날엔 다 이렇게 살았죠. 자, 그래서 완장이 굉장히 두려웠는데 완장 앞에서는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이었다. 그죠? 귀엽습니다. 그죠? 자, 완장 때문에 노가다는 건 늘 제 쪽이었다. 그러니까 임종술은 완장 때문에 항상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항상 겁먹고 그죠? 자, 그래서 제각각 색깔이 다르고 글씨도 다른 그 숱한 완장들의 그가 얼마나 많은 한을 품어왔던가. 그죠? 그 반면에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완장은 얼마나 또 선망해 왔던가. 그죠? 이중적으로 그죠? 애증 관계입니다. 애증. 자, 무엇이 완장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기 요점을 왼팔에다가 감시와 완장을 척하니 두르고 순시를 돌기로 했구만요. 이렇게 그냥 맨몸뚱이로 단석에 나가면 권위가 없어서 낚시꾼들이 이제 쉽게 보고 말을 잘 안 들어 먹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 이제 어머니한테 하는 말이죠. 어머니한테. 그래서 이게 이제 무엇이 완장이 이제 어머니가 이제 임종술한테 네가 무슨 완장? 뭐 이런 느낌으로 말을 했는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제서야 종술은 자락 콧구멍을 벌렁거리고 매기주둥이를 희죽거리며 구태여 자양스러움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뭔가 포커페이스 유지가 안 되고 그죠? 이렇게 콧구멍이 벌렁벌렁하면서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어머니가 오마 시상이나 네가 완장을 다 돌려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있는데 그깟 놈의 거 쇠고랑 처리 권한도 없고 그냥 명예뿐인데요. 별것도 아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든든한 거죠. 그래서 엄니는 동네에서 사람 대접 좁게 받고 살려고 그러는 아들이 그렇게도 영 못마땅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성진 대사들이 줄줄 이어지면서 그죠?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자, 이 사람은 결국에는 그 완장을 소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완장을 소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여러 이제 악행들도 저지르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뭐 잘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은 완장에 미쳐가지고 그죠? 자기 자신이 이제 스스로 그죠?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의 양식이 아니라 소유의 양식 완장을 차기 직전과 직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완전히 내가 돈을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뭐랄까 삶이 달라진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시문 다의 소유의 어떤 삶의 양식으로
종수를 인종수를 해석을 해주면서 여러 가지 지금 이렇게 밑줄 끈 거 있죠? 예, 요런 것들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소유에 의존하고 있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그런 삶이 이런 어떤 결과들을, 그죠? 부작용들을 불러오고 있음을 얘기를 하면서 비판해 주는 게 좋겠죠. 결국에 이 사람은 불안정해지겠죠. 그죠? 소유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자기 완장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변화들이 감지되면은 급발진을 해서 뭐 기합을 주거나 폭행을 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겠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정한 모습들, 소유의 삶에서 가져올 수 있는 필연적인, 그죠? 불행, 그죠? 그런 결과,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비판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좋은 문제고, 이런 문제 풀면 기분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답안. 자, 제시문 가에 본문 읽고 있어요. 가에 바리케이트 안의 사람들은 인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시가전에 참가한 이들이다. 그들은 시가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고 자신의 미래도 어떻게 될지 몰라 두렵지만 용기를 내어 모험을 감행하였다. 이렇게 해서 용기, 모험 이렇게 쓰면서, 그죠? 인류에 대한 믿음. 중요한 키워드는 있는데, 글자 수가 이제 아무래도 900자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초과되면은 1000자 가까이도 될 수 있는데 어찌 됐든지 간에 그렇게 되는데 내용 자체는 굉장히 복잡하거나 많지는 않죠. 우리가 이제 다른 어떤 서강대나 이런 데 보면은 제시문이 6-7개 막 나열되기도 하는데 여기 단 3개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뭐랄까 집중도는 아니고 굉장히 압축이라고 할 거예요. 압축하지 않아요. 압축하지 않고 굉장히 풀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런 템포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종대 시험 보러 가기 전에는 이 템포를 잘 익히셔야 돼요. 만약에 굉장히 간단하게 써야 되는 뭐 한국외대나 아니면 서강대나 이런 대학들의 문제를 보다가 갑자기 세종대 문제를 풀면은 답은 맞는데 분량이 절반밖에 안 차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굉장히 내용들을 많이 풍부하게 쓰고 있다. 그죠? 답안마다 각 대학별 시험마다 이 답안을 쓰는 템포가 많이 다릅니다. 특히나 이제 지난 제가 강의한 게 서강대, 뭐 외대다 보니까 특히 이렇게 극명하게 느껴지는 부분이기도 한데 문장이 굉장히 만연체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문장인데 이렇게 길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러한 행위는 다에서 말하는 존재 양식의 삶에 해당한다. 존재 양식 이미 드디어 나왔죠. 존재 양식의 삶이란 새로운 이상을 갖고 개척하거나 두려워도 용기, 전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삶에서는 목숨이나 재산 등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고 있고, 바리케이트 안에 사람들이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거, 목숨을 아끼지 않고, 목숨은 소유물이 아닌데,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잘 안 됩니다. 그죠? 장발장이 행복을 잃을까 걱정하지 않고 양심을 지켰던 건 모두 존재 양식의 삶은 맞긴 맞는데 흐름 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 불안해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으로 쓰니까 죄송합니다. 이 다음 문장, 이제 소유하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까봐 불안해하지 않는다. 다음 문장 쓰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소유하고 있는 것을 버린 내용이 나와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안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생략하는 게 그 문장의 흐름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잠깐만요. 한번 목이 막히면은 계속 막혀가지고 예. 그 다음 두 번째 문단 볼게요. 자, 반면 나의 임종술은 소유 양식의 삶을 지향하는 인물이다. 소유. 그죠? 나왔죠? 소유 양식의 삶이란 돈이나 명예, 사회적 지위 등 존재 외부적인 거, 의존,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뭐 이거 소유물들, 안정감을 느끼는 거, 안정감. 그래서 그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잠깐만요. 자,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 소유하려 했던 것, 저수지 감시를 맡으라는 권유에 사장님이라는 과거의 사회적 지위를 들먹인 것이 그 예의다. 여기에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런 것도 다 소유물로 우리가 지금 파악을 해주고 있어요. 돈도 이제 소유에 대한 욕심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회적 지위, 조금 의문이긴 한데 제시문에서
나왔죠. 그죠? 근거가 있기 때문에 쓸 수 있겠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건이나 구체적 대상이 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또 저수지 감시에는 관심이 없었으나 권위와 명예의 상징으로 선망하던 완장, 그죠? 이 사회적 지위라고도 볼 수도 있겠고, 찰 수 있다는 말에 마음이 끌리는 것도 소유지향적인 한 삶의 단면이다라는 거죠. 뭔가 실천을 통해서 자기 삶을 증명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 갖고 있어, 내가 뭐 어떤 차 몰고 있어, 그죠? 몇 평 집에 살고 있어, 뭐 이런 것들로, 그죠? 나 어디 뭐 어디서 뭐 하는 사람인데, 뭐 이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존재 증명을 하려는 사람들, 그죠? 아주 흔한 사람이죠. 자, 그러나 임종술의 경우처럼 이렇게 해서 다음 문단 넘어가기 전에 첫 번째 문단에서는 제시문 가에 존재 양식의 사람들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유 양식의 사람으로 해석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비판이 되겠죠. 비판의 내용이 나오는 게 수순이 되겠죠. 다 읽어보고 우리가 한번 반성해 봅시다. 이거 평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나 임종수 경우처럼 지나친 소유지향적 삶은 비판받아야 한다. 그는 돈을 벌겠다는 이유로 법을 어겼고 단속을 피했다. 뭐 이렇게 소유 때문에 이제 법을 어긴 점, 요 점을 비판하고 있고, 또한 권한 없는 저수지 감시험에도 불구하고 완장의 권위를 내세워 낚시하던 사람들에게 폭력, 그죠? 완장을 두르고 활보하며 그 힘을 과시했다. 이렇게 이러한 행위는 완장이라는 외적 소유물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권한과 권위를 탐하거나 타인의 소유를 통제하는, 자, 이런 내용은 조금 아쉬워요. 이게 지금 근거가 없어요. 이런 얘기가 비판 대상이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타인의 소유를 통제하는 의미는 없단 말이죠. 자기 자신이 그 소유물에 완전히 매몰되어서 그것이 어떻게, 그죠? 예, 잃어버릴까봐, 그죠? 탈취당할까봐, 그죠? 변해버릴까봐, 가치가 떨어질까봐 불안해하는 모습은 있지만 다른 사람의 거를 가져간다? 이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현대사회에서는 소유를 완전히 외면하고 살기는 어렵지만 이 내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자기 생각 마무리 이제 양념처럼 쓴 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제 힘들어지는 부분이 이거죠. 비판의 내용이 물론 이제 그 줄거리 부분에서 이런 부분이 나오긴 나왔어요. 나오긴 나오고 했는데 이걸 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못 찾은 학생들도 다수 있을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거 찾든 말든 어쨌든 됐든지 간에 우리가 분량을 채우기에 여기서 비판의 내용이 이만큼 채워지지가 않는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이고, 실제로 이 기출문제 답안을 쓴 사람도 분량을 못 채우니까 이렇게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지만 뭔가 사족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은 그냥 우리가 원칙적으로 원론적으로 따져보면은 문제에서 재심은 달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 해석의 기준이 되므로 우리는 달을 한번 요약 정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 답안처럼 쓰지 않고 요약 정리, 존재냐 소유냐, 그죠? 두 가지의 어떤 내용들을 두 가지를, 그죠? 존재, 그리고 여기서 소유, 이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이 정리하면 뒤에서 우리가 쓸 말이 없습니다. 제시문 가와 나에 나오는 등장 인물들을.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이제 가장 이제 논리적으로 최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있는 것을 이제 적용해서 뭐라고 해야 되죠? 분석이라고 할까요? 예, 분석을 하는 거죠. 가를 분석해주고, 그 다음에 이 가를 분석해보니까 존재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를 분석해주고, 이것은 이제 분석하니까 역시 이제 소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한 문단, 요거 한 문단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판을 우리가 이제 또 간략하게 해주면,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4등분이 되거든요. 균형적으로 쓰면 4등분이 돼서 여기처럼 이 비판의 내용이 많이 써야 되는 부담감이 좀 덜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를 우리가 맞닥뜨렸을 때, 대면했을 때 나를 활용하라 이렇게 하면 다를 활용하라 하면 다가 가와 나를 뭐라고 했죠? 예, 해석하는 기준이 될 때는 먼저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쓰는 방식이 편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분량도 어느 정도 부담을 해소할 수 있겠고, 여기 위에 쓰는 것처럼 이 비판 부분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간략하게 두세 줄만 써도 충분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내용과 위에 그 예시답안의 개요와 밑에 개요와 결국에는 뭐 변별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쓰기 편한,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 문제도 좋은 문제고 추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번 문제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